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7월 22일부터 사가지고 네. 조금씩 물타기는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또 계속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다시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지금 3거래일째 빠지고 있는데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팻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선생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녹스 첨단소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영향을 좀 받으면서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발표가 최근에 있었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대 이상, 12% 정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았던 것들은 이 스마트 플렉스라고 해서 연성회로판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왔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애플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소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메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자 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다만 22,000원 정도 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현금화를 시키는 거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2,000원 무너지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000원 미만까지 좀 2만 원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화 시키셨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25,000원 정도 만약에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늘리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비중을 늘리실 수 있으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24,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 이평선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가 저항이 될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뚫고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그때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신다면 지금 매물 저항이 있는 데가 이제 28,500원 정도거든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20%로 비중 늘리시고 평단 낮추시면은 28,500원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25,500원 정도까지 가면 일단은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하셔서 28,500원까지 목표가로 한번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말고 네. 모르는 거 보고 25,000원 부근에서 추격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이게 항상 이제 네네.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는 게 좋은 게 이게 관성이라는 게 네네. 있어가지고 추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손익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22,000원 이탈 시에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또 종목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시에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네, KH바텍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750원에 3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이 종목 오늘 또 크게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또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가 한번 자신 있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메일 들어주세요. 저 손창현 팀장님께서 번쩍 들어주셨는데 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손창현 선생님한테 네, 손창현 한번- 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비중이 30%라 많으신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사의 가장 큰 수익원이 외장 힌지잖아요. 결국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외장 힌지에 대한 거를 이제 삼성폰에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나올지 아니면 내후년에 나올지가 조금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KH바텍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이 관련된 폴더블 폰을 제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에 대한 밸류 체인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장인지는 KH바텍, 뭐 내장인지는 파이넴텍, 뭐 이런 쪽으로 밸류 체인을 가져간다라 보면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12,000원에서 한 13,500원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한 10% 정도라도 조금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을 이 박스권 상단 이제 하단 부근에서 반등을 할 때 다시 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 시점을 좀 잘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만 잘 고려해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 동사도 뭐 하락을 당연히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보면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이 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한 11,500원 정도는 무조건 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좀 꺾인 흐름이지만 이 흐름이 다시 좀 전화위복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11,500원에서 12,0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일단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되시던 부분들이 꼭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C랩이고요. 네. 6,200원을 한 8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8월 달에 하셨어요. 네. 8월 달에 유상증자 이게 공시가 떠가지고 쭉 빠졌어요. 유상증자요? 유상증자 공시가 네. 떠가지고요. 네. 유상증자 관련해서 오늘 또 5% 넘게 빠졌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다시 좀 6,000원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6,2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저는 뭐 지금은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일단 뭐 C랩은 사실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난주에도 뭐 에이펙도 있었고 젠스트롱 CEO도 왔었는데 엔비디아와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협업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이 회사가 필요합니다. 협업하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GPU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GPU 인프라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기업들과도 계속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중에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저점 만들고 이제 반등 나오는 초입 구간인데 아쉽게도 이제 증시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오늘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거라서 뭐 이 정도 차익 매물로 뭐 빠진 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최저가가 4,400원 정도 선인데 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거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긴 한데 6,300원 이상부터는 사실 한 번 정도 저항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1선과 201선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긴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만약에 여유 자금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급격하게 넣지 마시고요. 반등 보시면서 일단은 전고점 뚫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뭐 1%라도 2%라도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6,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만약에 6,300원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단은 현금화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때 그때 또 매수하면 되니까, 이거 만약에 본전까지 왔다고 해서 팔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혹시라도 꺾이면은 저항받고 밀리면은 약손실이더라도 일단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관망하시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매수하시면 이건 2번 정도만 매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지금은 6,300원 목표가를 보시고 매수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반등 보시면서 비중 확대,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6,3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 6,300원을 만약에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도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항 받고 밀린다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네.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이게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 지지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더 좋습니다.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7,5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실리면 7,500원이 2차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신저가까지 제가 들고 있다가 52주 신저가까지 갔다가요. 네. 최근에 거래량이 갑자기 좀 터지면서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네네. 그게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요? 지금 거래량이 터져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이게 아쉬운 게 지금 뭐냐면 수요일 날 급락 나오고 어제 좀 괜찮았다가 오늘 또 폭락 나오니까 이건 시장의 문제지 사실 시입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 네. 지금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들이 강하게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순매수로 일관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 때문에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고점 돌파 시 조금씩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1차 목표가 6,300원, 2차 목표가 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LB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51,600원에 5%입니다. 51,600원에 5%세요.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몇 달 됐습니다. 아, 몇 달 되셨어요. 예, 예. 네, 이 종목 계속 올라주다가 연일 좀 빠져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지금 그쵸.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매도를 못 치라고 우리 올랐을 때. 아,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셨어요. 예, 예. 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내가 꼭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헬마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손창현 번쩍 전문가님. 들어주셨습니다. 네, 손창현 팀장님 상담해 주시죠. 예, HLB 뭐 잘 수익권에 못 파셔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임상 3상 관련돼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보세라닙 간암 관련된 치료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국 쪽 헤지펀드 쪽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69억 투자를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 연동형 구조로 설계가 됐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투자하는 데 사용이 될 것이고, 일부는 결과적으로 이 관련된 간암 치료제나 여러 가지 FDA 관련된 성과를 계속 내는데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뭐 리보세라닙 3상 임상 관련돼서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도 좀 보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미국 쪽에서 이어진다라고 보면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쪽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이틀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선까지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이틀간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타이밍이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환된다라고 보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인 한 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오면 일부 좀 수익을 실현을 해서 다른 쪽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나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6만 5천 원 이상까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비중이 5%라 그렇게 크진 않으시고 하지만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는 일단 보유를 해서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의 회복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45,000원대를 유지해 줄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죠.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대표님, 최근 시장 변동성이 유독 좀 커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환율 때문일까요? 환율도 있는데 근데 또 환율이 높으면은 또 이제 수출주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은 있고 주도주들이 좀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조선주 일단 수주 나오면서 또 반등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가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을 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신청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지금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 종목명이랑 그다음에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LNF고요. LNF요, 네. 네, 14만 3,822원에 75%입니다. 75%요? 네, 3년간 지금 계속 4만 7천 원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일단은 당연히 보유입니다. 저는 지금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엊그저께도 네. 4만 3,800원이 넘었는데 네. 욕심이 나서 안 팔았어요. 일단은 LNF는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2차전지 내에서 솔직히 탑픽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LNF거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 수주를 제대로 받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전기적 해짐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ESS 쪽에서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먼저 지금 LFP 배터리 들어가는 양극재 개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출시가 가장 빠를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대규모 계약을 2건을 했습니다. SK온도 있었고요. 그중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LFP 배터리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하면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선점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어서 일단 LNF는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5만 원 좀 14만 9천 원 맞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한 6%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왜 그랬냐면은 이날 저번에 이제 15만 원 정도 갔다가 30일 날 밀렸었잖아요. 이날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었는데 이날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세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물량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렸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크게 밀리진 않았었잖아요. 바로 저번 주에도 한 15% 밀린 것 같은데 목요일 날인가? 저번 주인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10월 30일 날이 15% 밀렸었는데 그날이 원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나올 실적을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네. 단기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단기 매물을 쏟아내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 어떤 문제나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다행히 그날 빠지고 나서 지지선 바로 만들고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뭐 지금 전고점까지 보지 않고요.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 악재가 별로 없고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어서 일단 저는 NF는 18만 원까지 끌고 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급락장이었던 지난 수요일 날도 20만 주 이상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오히려 매수가 더 강해졌어요.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중앙 첨단 소재를 또 나머지 25%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3,334원이에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뭐 일단은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시장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련 테마로 리튬으로 웃긴 종목들이 사실 좀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리튬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배제하시는 게 포트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거를 지금 빼셔서 저라면은 차라리 LNF로 가시는 게 더 훨씬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잘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은 사실 시대 나올 때까지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보다는 LNF 같이 성장 모멘텀이 있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창현 팀장님.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무조건 좀 그러니까 포트에 좀 한 종목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남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종목 상담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TV보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네. 제가 걸릴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LS 머티리얼즈인데요. 네, LNC 머티리얼이요? 네, LS 머티리얼즈요. LS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시고 매수가하고 비중하고 그리고 일단 알려주시면 상담 좀 네, 드리도록. 14,000원이고요. 네, 14,000원이시고 네, 10%요. 14,000원에 10% 보유하고 네네. 계시군요. 네. 일단은 뭐 이 회사 뭐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 지금 올 연초에 해가지고 계속 다운됐다가 이틀 전에 좀 반등이 시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린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좀 다운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목표가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대체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일단 뭐 ESS 향 관련돼서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동사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같이 상승을 했지만 일단 시장이 어제 그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간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풀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구간 13,000원 정도 구간에서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하면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면 동사도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00원에서 12,500원 이 구간을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유지가 되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N자형 파동이라고 해서 뭐 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봐야 되느냐? 네. 일단 네, 1차적으로는 네.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최근의 고점이 16,000원이기 때문에 이 네.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되레 유지가 잘 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네. 주봉상 봤을 때는 이제 뭐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볼 수 있어서 2차 목표가는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잘 버텨서 좀 상승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에서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